이번에는 어깨가 아프거나 견갑골이 떠있는 익상견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전거근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근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거근이 하는 역할과 전거근의 생김새를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먼저 전거근의 해부학적인 생김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거근은 이 견갑골의 안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오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전거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견갑골이 갈비뼈에서 뜨지 않도록 갈비뼈에 견갑골을 붙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내릴 때, 들거나 내릴 때 견갑골이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견갑골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견갑골이 갈비뼈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데, 이때 전거근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견갑골이 안정성을 잃고 막 떠다니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에서 안정성이 부족하게 되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불안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른 관절로 넘기는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거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깨 관절로 주로 스트레스를 넘기면서 보상작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이냐? 이 견갑골이 안정적이게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머리 위로 들거나 무게를 다룰 때 힘이 이 견갑골 주변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니까 어깨 관절로 그 스트레스가 넘어가면서 어깨 근육, 특히 회전근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거근의 기능을 정리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익상견갑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상견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견갑골이 뜨는 정적인 익상견갑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견갑골이 안정화되지 않는 기능적인, 동적인 익상견갑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익상견갑이 있다고 해서 전거근의 기능이 무조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거근은 견갑골이 갈비뼈 면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데, 애초에 이 갈비뼈의 세팅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후만, 이게 등이 굽어져 있는 상태가 후만인데, 이 후만이 아닌 과하게 펴져 있는 과신전 상태인 사람에게는 애초에 이 갈비뼈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익상견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정적인 익상견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정적인 익상견갑이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시작할 때 견갑골이 몸에 제대로 착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전거근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정적인 익상견갑은 있지만 동적인 익상견갑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운동은 동적인 익상견갑을 위한, 즉 어깨를 쓸 때의 안정성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거근 운동은 밴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이 전거근이 약한 분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프레스 동작을 할 때 무게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견갑골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면서 동작을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이 자세에서는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는 외회전 동작과 함께 전거근이 활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거근을 쓰기 위해서 어깨의 외회전 상태로 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잡고 운동을 할 겁니다. 밴드를 이렇게 잡으신 후에 팔꿈치를 안으로 약간 모아주는 외회전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손을 너무 들고 있으면 벌써 어깨가 이렇게 잘못 뜨면서 견갑골을 제대로 세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의 위치는 턱보다 아래쪽에서 세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팔꿈치를 안으로 강하게 모아주면서 밴드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어깨가 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상태를 유지한 채로 가동 범위를 짧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견갑골이 뜨지 않는, 이렇게 위로 으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이때 호흡을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움직이시다 보면 이 광배근 쪽, 등 쪽 라인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운동이 될 겁니다. 이 상태를 최대한 느껴보면서 동작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외회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이때 자극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가 정거근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20번 정도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자극을 찾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극을 찾고 나서 이제 푸시업 플러스 동작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푸시업 플러스 동작은 정거근에 실제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동작입니다. 근데 정거근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동작, 이런 동작들로 정거근을 사전에 활성시키는 작업을 안 하고 동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알려드리는 운동의 핵심은 정거근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푸시업 플러스 동작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 같은 곳에서 난이도를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강하게 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벤치를 어깨 너비 정도 넓게 해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말 푸시업을 할 건데 내려갔다가 밀어낸 상태에서 승모근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승모근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손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내면 광배근이 뻣뻣해지는 약간 스트레칭과 함께 뻐근해지는 텐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텐션을 느끼시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정거근 활성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치프레스나 덤벨 프레스 같은 동작에서 정거근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고 10번 정도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을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10번이 쉬워지면 맨바닥에서 진행하면서 강도를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운동 강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땅에 댄 상태에서 팔을 펴서 동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하는 동작보다 손을 뻗어서 푸시업 동작을 진행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정거근을 통해서 중량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로 하는 웨이트 동작이 손에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이 손에서 중량을 다룰 때 정거근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정거근 운동을 할 때 대부분 팔꿈치를 밀어내라고 동작을 연습하는데 팔꿈치로 동작을 미는 동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팔꿈치로 정거근을 쓰는 걸 연습을 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에 중량을 잡고 이렇게 미는 동작을 진행할 때 정거근을 세팅하는 것과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땅바닥에 짚고 난이도가 어렵더라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손을 짚고 동작을 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우리가 쓰고 싶은 최종 목적지까지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걸 연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치에서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거근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정거근은 이 견갑골을 갈비뼈에 붙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안정화 근육이고, 이 정거근을 잘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푸시업 플러스 동작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을 시키고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푸시업 플러스 동작이 좋다 안 좋다를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푸시업 플러스 동작은 정거근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기계체조 선수들이 정거근이 굉장히 강한데 이 푸시업 플러스 동작도 기계체조에서 쓰는 몸을 쓰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푸시업 플러스로 정거근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활성이 잘 된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운동 진행하시면 정거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